자, 계속해서 전세권의 권리 등에 관한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틀부터 다시 앞에 했던 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전세권이라는 것의 성립이라는 거, 소위 이제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의 설정 계약자, 농경들을 제외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었고, 소위 이제 존속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데, 소위 이제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에서는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거 1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이 전세권 설정함에 있어서 전세금의 지급이라는 것이 전제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전세금의 지급 현금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자, 만료가 되는 시점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또 전세권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 갱신으로 보게 될 건데, 두 가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는 거, 등기 안 해도 당연히 어떻다, 바로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바로 전세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정하지 않게 되면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파생됐던 개념이 소위 소멸통고라는 개념과 연계가 됐었죠. 그래서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전세권자하고요, 전세권 설정자 각각 상대방에게 소멸통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각 6개월 지났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6이고요. 토지 임대차 존속기간 정함이 없으면 임대인 유효자 해지 통지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임차인 해지 통지할 수 있고,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66에 61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저런 얘기가 있었죠. 바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임법 상임법에서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있게 되면 임차인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게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에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죠. 이 사람은 목적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 교부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소위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해서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의 이슈. 그리고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저런 거 있었죠. 바로 갱신 청구, 건물이 현존했을 때 갱신 청구할 수 있었고, 갱신 청구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자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위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인정한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임대차 파트에 가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를 찾아보자면 이런 식이야. 토지 임차권에 있어서는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건물이 현존하게 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건물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소위 뭐를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나중에 임대차 파트에서 같이 엮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권에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토지 임대차에서 똑같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속물의 매수청, 그 파트에서 주로 써먹어. 얘는 여기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임대차 얘기할 때 되게 좀 짜증이 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의 권리라는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담보 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익 물권에 관한 개념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용익 물권인데요. 지상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지상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즉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상권의 내용. 해서 전세권도 비슷합니다. 다만 지역권에 있어서는 양도할 수 없고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역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예요. 먼저 전세권 용익 물권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인데요. 여기서 이제 끌고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에서 파생됐던 개념이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원래 배타적인 권리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저런 게 있었죠. 내 토지라 할지라도 내 멋대로 배타적으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토지통행권,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이격건축 0.5m 이상 격리한다 또는 가지 뿌리의 제거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 상린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연 이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의 토지통행권 세 가지를 기억해달라. 하나가 첫 번째 더 편리한 경우에는 어떻다?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이런 게 있었죠. 자,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하는 범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라고 했던 거.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주의 토지통행권 원래 유상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만 토지 분할로 주의 토지통행권이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특이하게 어떻다? 이때는 무상으로 본다. 근데 이 무상의 주의 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통행권에서 총 세 가지 담장 설치 청구권에서 파생됐던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어요. 먼저 담장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지만은 담장 설치를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 담장 설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편 토지 소유자는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이격건축이라고 해서 이웃하고 있는 토지로부터 0.5m 이상 격리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이격건축 조항이 되는데 만약에 0.5m 이상 격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철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혹은 1년 이상 공사 기간이 진행이 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가지, 뿌리의 제거라고 해서 가지의 제거는 바로 할 수 없고 제거 청구를 한번 한 다음에 들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다?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요. 뿌리는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게 소위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관계에 관한 조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는 않지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도 사용수익에 관한 물권이다 보니까 사용수익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럼 당연히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어떻다?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그 조항을 갖다가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험에는 전세권에서 바로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토지의 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간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서 그래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웃하고는 토지의 사용수익을 지배하는 사람과 서로 양보해 가면서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그냥 준용한다. 이건 뭐 틀리게 나올 수도 없고요. 항상 그냥 오른편 그대로 깔아버리는 것이 상린관계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슈. 자, 건물 전세권 효력.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해서 자, 건물 전세권 외울 게 뭐라고요? 미친다. 끝입니다.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 먼저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대단히 복잡해요.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자,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X 토지를 어떻다?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에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을에게 교부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사람, 이 건물을 사용할 권능이 있다라고 할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자, 건물을 사용할 권능이 있는 거 하고요. 이 토지를 사용할 권능이 있는 건 좀 별개의 문제로 원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 전세권자에게 건물을 사용할 권능만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어깨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파래처럼 날아다녀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를 밟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했던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 얘기인 즉슨 이 토지도 어떻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는 건물 전세권,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얘기는 이 지상권 대신에 이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차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기 후에 누구한테? 병에게 건물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럼 병이 건물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얘기인즉슨 그 토지도 밟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28회 때 나왔던 문제가 28회인가 29회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건물 저당권이라는 거, 임차권, 지상권에 미친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똑같이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건물만 사용 수익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지만 당연히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토지를 밟을 수도 있다. 즉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다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등등등.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거두절미하고 아까 우리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등기 안에도 효력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건물 전세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 중간에 지상권에 미친다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어떻다? 건물 전세권 미친다.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오히려 포인트가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 않는 파트인데 어려워요. 지금 최근 문제에서 건물 저당권 미친다가 출제가 됐으니까 건물 전세권도 어떻다? 미친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건물 저당권 미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똑같은 문제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물권적 청권 얘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먼저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권원이 설령 없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해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침해가 있게 되면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점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위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물권적 청권의 유형이라는 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해서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지역권 할 때 출제 이슈를 삼았어요. 지역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전제로 권리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준용하게 되는데 소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반환 청구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쟁점으로 삼을 수가 있었고요. 자, 전세권은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전세권에 기해서 자신의 목적물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가 있겠고, 한편 전세권은 그 자체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점유권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보호청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하면 이런 식이죠. 전세권 실현이 방해가 됐을 때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소위 이제 물권적 청권 둘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둘 다 행사할 수도 있겠죠. 왜? 각각의 물권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특이한 걸 갖고 출제가 됐어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토지에다가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Y 건물 누구 소유야? 갑 소유의 건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 취득 과정은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전세금의 교부 있으면 어떻다? 전세권을 취득을 한다. 즉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떻다? 전세금 교부하고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 문제를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는 전세권자에게 점유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현 상태에서 다시 갑 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을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의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취득했어요. 근데 앞에서 만약에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전세권을 취득하면 이 물건을 점유를 하겠죠.
근데 어떤 놈이 와서 갑자기 오밤중에 이 전세권자를 떠밀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전세권자는 두 개를 행사하는 거야. 하나가 점유보호청권, 즉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원래 다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병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전세권 취득했다. 그럼 이 사람은 점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했으니까 점유권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뭐가 인정된다? 전세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기한 소위 물권적 청권,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반환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이 얘기야.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처럼 전세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거예요. 다시 갑시다. 전세권자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권리도 인정되고 전세권 자체 이것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 쫓겨났다. 제3자가 불법적으로 쫓겨냈다라고 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즉 점유보호청권하고 또 하나가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 두 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미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권은 다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름하여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이고, 사용 수익에 관한 용익 물권의 어떤 침탈, 침해가 있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 전세권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우리 앞에서 지상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양도할 수 있고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세권도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요. 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듯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또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런 식이었었죠.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있다. 그럼 이 지상권자는요, 갑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넣었어도 그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지상권은 완벽하게 무조건 다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근데 전세권은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양도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양도를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등기가 돼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 근데 양도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건물 소유 목적이나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목적 등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논의가 됐었고요.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토지의 사용권은요, 사실상 이 지상권자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셋 중에 하나의 목적이면 가능하고, 원밀히 따지면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파트에다 편의점 운영하면 안 되듯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일정한 용도에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지상권과 다르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잇따르면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등기까지 되게 되면 결국은 전세권을 양도할 수 없다. 자, 이거 없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가십시다. 했던 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의 이전 등기 등을 통해서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똑같은 거야. 이게 지상권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전세권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세권 병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물론 논의의 전제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해야지 해서 병 명의로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삼게 됐고, 자,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게 되면 전세권자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전세권 양도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테고요. 자, 출제 이슈 요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어렵게 낼 때 얘기이고요. 일단 이 얘기를 논의를 전개를 해감에 있어서 전세권 요거 담보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세권의 경우 요거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기본 틀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너무 유치하니까 시험에 낼 일이 없어요.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설마 지상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갖고 시험에 내지는 않는 것이고, 첫 번째 우리가 이슈가 했던 게 소멸 청구라고 해서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자,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만약에 그 문제 지상권이 어디에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 없다.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볼까요? 자, 우리 지상권 파트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상권 파트 가면 자, 소멸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는데 이 얘기죠. 자, 지금 자,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 얘기였었어요. 해서 소멸 청구 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했을 때 어떻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 근데 만약에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 즉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 뒤에 병이 저당권을 지상권을 목적으로 설정을 했다. 돈 빌려주고 그랬을 때 얘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바로 이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해버리면 뒤에 있는 저당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개념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지상권의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 없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지상권은 지상권의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시험에 안 나와.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 이런 것도 시험에 내질 않아요. 근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고 했을 때, 자,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 체납을 했을 때 바로 이 저당권자에게 자,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없다. 지상권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요렇게 하나 봤던 거예요. 자, 요 얘기랑 같이 이제 전세권에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뭐야? 전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게 된다. 그러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게 됩니다. 원래 스토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에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변제기에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을 팔아서 어떻게 한다? 이걸 산 사람,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대금을 법원을 통해서 받아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을 받겠다. 이런 취지가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문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정갱신은 없고요. 만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뭐야? 담보 물권적 권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해서 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죠. 기간 만료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용익 물권의 권능은 소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요거. 그래서 이거 좀 약간 표현이 잘못됐는데, 전세권에 대해서는 없다.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세권에, 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거 오타예요. 해서, 자, 전세권에 대해서 없다.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부동산이 아니라 전세권을 수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그 문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자 팔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소리를 끊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십니다. 지금 얘기를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지금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어떻다? 당연히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전세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상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경매 법정에서 그 사람이 돈 내면 채권을 회수받는 방식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버리면 더 이상 어떻다?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경매에서 낙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세권의 의미는 사용 수익에 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전세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다시 갑시다. 지상권에 있어서 소멸 청구,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이때는 저거 있었죠? 이때는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요때는 지금 이제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지상권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그런 전세권이다. 그러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설정할 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해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주로 이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어떻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토지, 부동산 등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어떻다?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지상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서 토지 일부를 특정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지역권도 토지 일부, 승역제 일부를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을 함에 있어서 자, 토지 일부라고 한다면, 자, 승역제 일부라고 한다면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 건물은 전세권은 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전세권은 말이에요,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었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 전부에 대해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된 시점에서 전세 금액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적은 겁니다. 방 하나, 건물 방 하나. 주택 중에서 방이 3개짜리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때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함에 있어서는 바로 건물 토면이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한다. 나중에 등기법 하실 때 계속 나오는 이슈예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에서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또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그런 권리를 설정할 때는 지적도라는 지도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해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방 3개짜리 주택 중에 단독주택 중에 일부 방 하나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일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그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포인트는 이거죠. 만약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건물의 Y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집합 건물은 아니고요. 일반 단독주택 하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누가 자, 갑이 전세금을 을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을이라는 사람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자, 건물 일부가 되는 이 상태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건 자신의 권리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에 대한 경매 청구도 의미가 없어요. 일부에 대한 경매 청구도 의미도 없다고요. 왜 의미가 없냐? 나머지도 같이 사지 누가 방 하나만 사는 낙찰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방이 3개인 주택이 하나 있다. 근데 방 하나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은 존속기가 만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 수익할 권능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Y 부분만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냐? 안 된다고. 왜냐면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도 입찰 안 해.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만약에 다른, 자,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저당권자, 건물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매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배당받는 순위는 누가? 전세권자가 1순위,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2순위. 이 그림에서는 저당권 2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 자신의 대금 전부에 대해서,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자, 어떻다? 전세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항상 X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X 단독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됐을 때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전세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전부 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권자의 권리. 자, 전체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세권의 성립 과정부터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세권의 자, 성질. 자, 전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의 전속기간 만료가 되면 다 담보물권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 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전세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설정계약, 전세금의 지급 설정 등기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출제 이슈 전세금의 지급은 꼭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이제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 자, 건물 전세권에 관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전세권 설정자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걸 법정 갱신,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죠.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66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따로 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건물 전세권이 남아있게 된다. 근데 이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서 제3자가 건물 전세권이 소멸한 걸로 알고 낙찰을 받았다라고 자 그걸 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당연히 여타 건물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서 파생됐던 얘기가 뭐라고요? 소멸 통고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66에 61에 X에 3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전세권 자 설정자, 선세권자 각각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개월 지났을 때 다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임대차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주임법, 상임법에 있어서는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됐을 때 자, X의 3이라고 해서 임차인만, 임대인에 대해서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같이 엮어서 비교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전세권 소멸의 효력이라고 해서 자 전세권자라는 사람은 자 전세금 교부받을 권리 있지만은 이에 대응해서 전세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해줄 의무지고요.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것도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이건 동시 이행의 관계로 해석한다. 한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자로서 매수했던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다는 얘기인 즉슨 그냥 뭐예요? 무조건 사줄 의무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게 지상권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상물을 사줄 의무가 있듯이 자, 이 전세권에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사줄 의무가 있다. 한 번만 더 나중에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에서 자 토지 임대차에서 파생되는 주제, 지상권에서 파생됐던 지상물의 매수 청구 그대로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에서 문제가 됐던 바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건물 임차인도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66에 6일에 X에 3도 그렇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임대차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요렇게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용익물권, 사용에 관한 법은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려웠던 게 건물 전세권 미친다. 나중에 건물 저당권 미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 들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 건물 저당권 어떻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한편 물권, 용익물권이다 보니까 소위 이제 사용 수익 등을 방해하는 경우 전세권은 점유권도 원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출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지요. 출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세권을 취득했을 때 이때는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음 대신 이제 이것도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전세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양도하게 될 것이다. 전세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서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전세권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전세권을 담보로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자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고요. 대신 경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가 전세권에 관한 주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유치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